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이후인 지난 17일 러시아 본토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에서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소행으로 보고 이틀 연속 5대4의 보복 공습을 벌였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 연장을 거부하면서 국제 곡물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에서 폭발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이 크림반도에서 폭발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러시아가 폭발 직후에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을 하고 보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크림대교, 푸틴의 자존심, 푸틴의 다리 이렇게도 불리는데 러시아에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예, 이제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크림반도하고 러시아 본토는 이 케리치 해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토하고 이제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이제 19km짜리 예. 다리인데요. 그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본토하고 크림반도가 연결돼 있다는 물리적인 어떤 상징물을 만듦으로써 예.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보유하겠다는 결의를 이제 보여주는 의지다. 그래서 푸틴의 자존심이라고 불린다. 이제 그렇게 생각되고요. 예. 전략적으로도 이제 이 크림반도에는 이제 흑해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급을 위해서는 그 다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다리다. 그 작년 10월에 이제 그 트럭에 폭탄을 실어가지고 예. 그 한번 이제 테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해상 드론 2대가 공격을 했는데 예. 우크라이나가 이제 아직은 이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크림대교가 공격을 받자 푸틴 대통령도 강력한 보복을 예고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번 크림반도 공격에 대해서 이제 보복에 나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있었던 나토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서방의 압박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예, 그 빌리우스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의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고요. 예. 이번에 이제 나토 미국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이제 AP4라고 하죠. 이제 예.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강력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러시아로서는 이제 이번에 서방에게 나토가 계속 이렇게 무기 지원을 하면 예. 우리의 보복은 더 강해지고 전쟁의 수위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좀 경고하는 의미로도 좀 강력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토에 대한 어떤 경고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국의 정보기관 해외정보국 수장이 푸틴이 앞선 그 프리고진의 반란으로 굉장히 이미지 실추도 있었고 압박을 받았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그런 푸틴이 그동안 유지를 해왔던 황제 이미지 이걸 좀 회복을 해보고자 전쟁을 조금 더 강공으로 몰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굉장히 그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마 그 프리고진 반란, 특히 그 반란군이 그 열몇 시간 만에 이제 모스크바 근교까지 예. 진격하리라고는 이제 아마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거는 어떤 변명이 나오더라도 러시아 권력 내부 엘리트들 간의 균열 예. 또는 군의 어떤 이제 문제 이런 것들을 노정한 것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그런 강력한 권력 기반이 예. 조금 흔들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조금 이제 막고 어떤 이미지 보상 이제 회복을 위해서 예. 푸틴 대통령이 더 좀 거칠은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 굉장히 일리 있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푸틴 대통령이 내년 3월 대선에서 자신이 80% 이상 득표로 압승하게 하라 이렇게 공직자들에게 지시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혼란 속 앞서 그 프리고진의 반란도 있었고 전쟁도 겪는 이런 혼란 속에서도 결국 연임에 도전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지금 이제 아마 여론조사 결과가 대개 한 8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내년 대선이 3월 17일입니다.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고 예. 이제 만약에 명예로운 은퇴를 선언한다면 그건 아마 푸틴 대통령의 그 퇴임 이후를 전혀 보장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푸틴 대통령이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고요. 예. 아마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프리고진 반란에서 보여준 일종의 이제 국민 여론의 이탈 이런 거를 좀 회복시키려는 예. 좀 그런 걱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다시 크림대교 폭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크림대교가 공격을 받은 바로 다음 날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보복 방침을 밝히고 4시간 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항 오데사, 미콜라이우 등의 대규모 공습을 가했거든요. 근데 전쟁 초반, 특히 이 오데사와 관련해서 전쟁 초반에 러시아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공격을 좀 자제해왔던 곳인데 이번에 이렇게 주요 항만 시설에 대해서 공격에 나서면서 오데사 지역에 있는 수출용 항만 시설 대부분이 지금 파괴가 됐습니다. 자, 이 폭발과 관련해서 이번 공격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예, 그 오데사 항구나 이제 미콜라이우 항구는 이제 예. 곡물도 수출하는 굉장히 주요 곡물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흑해 곡물 협정이 준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물론 좀 공습이 조금 자제됐던 이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이 지역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동남부를 회복하고 거기에 보급을 양쪽으로 러시아군을 차단함으로써 이제 전황을 결정적으로 이제 뒤집으려고 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예.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이런 강력한 공격은 이미 좀 예상이 됐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보복으로 친다면 이제 흑해 곡물항에 이번에 뭐 6만 톤 정도 곡물이 이제 손상이 됐다 그러고 예. 특히 이제 곡물 수출 인프라 이제 엘리베이터 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이제 손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아마 우크라이나 경제에 굉장히 타격을 줌으로써 이제 이런 물리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좀 예. 경제적 타격도 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흑해 곡물 협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굉장히 어렵게 이끌어낸 협정이지 않습니까? 어떤 협정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작년에 이제 전쟁이 나자마자 이제 예. 곡물 가격이 이제 치솟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아프리카나 개도국이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하고 유엔이 중재를 해서 작년 7월 달입니다. 이스탄불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서명을 해서 만들어진 협정인데요. 이 협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 하나 협정은 우크라이나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이 보스포러스 해협까지 안전하게 곡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협정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의 곡물과 비료도 이 항구를 통해서 수출될 수 있도록 예. 이제 그렇게 하는 두 개의 협정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러시아가 이때까지 이제 세 차례 연장에 합의를 했었고 이제 이번에 4차 연장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예. 러시아가 이제 여러 제재, 특히 지불 문제, 재보험 문제, 뭐 이제 물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제재 때문에 예. 러시아 곡물의 수출이 어려웠다 이렇게 불만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그 이번 좀 곡물 협정 연장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또 흑해 항로에 대해서 안전 보장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국제사회 비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협정 복귀 조건을 내놨습니다. 러시아 농업은행의 세계은행 간 금융통신협회 결제망 복귀, 그리고 러시아 선박, 화물의 보험 가입, 항만 저반 제한 조치 해제 등의 이런 조건을 내놨는데 자, 과연 국제사회가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미국하고 EU는 예. 이제 러시아 곡물하고 비료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 러시아는 제재 때문에 보험이나 이제 이런 지불 문제가 이제 굉장히 곤란을 겪었다. 그래서 예. 그 러시아 농업은행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스위프트죠. 그 국제 거래 시스템에 다시 집어넣어 달라.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협상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방도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고 예. 또 러시아의 어떤 그런 스위프트의 그 러시아 농업은행 집어넣는 거는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에너지 문제에서도 일부 러시아 은행을 다시 넣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서방이 이 협상을 굉장히 불가하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단순히 이번에 곡물 협정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가 예. 그냥 러시아 곡물 수출이 잘 안 돼서인 이유뿐만이 아니고 예. 사실은 이런 글로벌 식량 위기의 위협을 가함으로써 서방 세계하고 우크라이나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런 러시아의 좀 의도를 생각해 보면 좀 협상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좀 그런 걱정도 되고요. 예. 또 이제 지난번에 이제 터키가 중재를 했는데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물론 이제 8월에 러시아 정상과 만날 계획도 있었지만 그 전이라도 푸틴 대통령에게 좀 이제 다시 중재를 해보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 아시다시피 그 터키가 최근에 이제 그 아조스탈 지휘관들을 러시아하고 약속을 어기고 송환시키고 예. 또 최근에 드론 공급 또는 공동 생산을 우크라이나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과연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중재할 능력이 할 만한 신뢰가 있을까? 그것도 조금 의심은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이제 서방의 압력이 조금 압박이 좀 가해지자 보복 차원에서 이렇게 서방과 세계 여러 국가를 상대로 식량을 통해서 무기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협정에 의존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국가들이 있는데 자,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케냐나 이제 여러 그런 국가들에게서 러시아를 상당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러시아 주장은 흑해 곡물 협정으로 수출한 곡물 중에 아프리카나 개도국으로 수출된 비중은 사실 크지 않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다음 주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담이 열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가 직접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예. 곡물을 지원할 의사도 있다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벌써 지금 곡물 가격이 좀 들썩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작년 이제 예를 보면 전쟁 나고 전쟁 초기에 그 유엔 식량 농업 기구입니다. 저희가 FAO라고 하잖아요. 예. 그 식량 가격 지수가 125에서 158로 상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20%나 갑자기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이제 곡물 가격 협정 이후에 쭉 떨어지면서 지금은 전쟁 이전으로 회복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문제가 조금 지속되면 곡물 가격이 그 예를 볼 때 20% 이상 또 상승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만약에 장기화된다 그러면 예. 곡물 가격이 상당히 인상될 그럴 위험이 있고요. 이제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식량에 상당히 이제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곡물 가격이 전쟁 초반에 그때 그 요동쳤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좀 장기간 가게 된다면 곡물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만료를 근거로 흑해상의 우크라이나행 선박을 군 수송선으로 간주를 하겠다. 그래서 선박 국적국은 우크라이나 측의 분쟁 당사국으로 규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발언, 결국에는 흑해 항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뭐 오데사나 이런 항구에서 예. 이제 보스포르 해협을 통해서 지중해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건데 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일부에서는 다뉴브강을 통한 뭐 대체 수출도 뭐 검토는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 문제는 글로 하면 굉장히 운임이 비쌀 뿐만 아니라 예. 수출 국가가 꼭 유럽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예를 보면 이제 저희가 조금 요번에 판단하기 쉬운데 사실 작년 10월 달에 예. 러시아가 그런 이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을 때 어떤 선박도 사실은 접근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이번에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고 우크라이나는 조금 이 지역의 어떤 좀 선박 안전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군사 뭐 협력 예. 이런 거를 좀 주장은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미국도 존 커비 대변인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우크라이나의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이제 선박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보복전 그리고 요동치는 곡물 시장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